코로나19 이전부터 이제 뭐 누적됐던 문제들이 코로나19로 더욱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 이제 돌봄 문제인데요. 실제로 이제 취약계층들이 이럴 때는 더 이제 뭐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좋은 사례들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행안부에 내부장 알림이라는 그런 웹페이지가 있고 좋은 정책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이게 광역에만 돼 있고요. 그래서 좀 기초자치단체도 이쪽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조정실장님께서 그걸 좀 잘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제 뭐 누적됐던 문제들이 코로나19로 더욱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 이제 돌봄 문제인데요. 실제로 여러 가지 그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긴급 돌봄 같은 필수적 돌봄 서비스들을 제공했지만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돌봄에 다시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들, 또 다양한 긴급 돌봄 수요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조금 아쉬웠던 점, 그리고 제가 비대면 서비스 개발 등이 좀 미흡했던 점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관련 부처들과 함께 이렇게 긴급 돌봄 수요에 대한 다양한 그 보완책을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또 좀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이제 취약계층들이 이럴 때는 더 이제 뭐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좋은 사례들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치매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에 이제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이 돼서 실제로 올해 9월에도 정상 운영하는 곳이 약 60% 정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치매 조기 검진율이 2020년에는 19년에 40%에 머물렀고 올해도 여전히 8월까지는 55만 건으로 굉장히 검사 건수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. 뭐 코로나19에 하시느라 어쩔 수 없는 지점들도 있긴 하겠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 고양시의 경우에는 동네 의원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동네 의원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대신할 수 있게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동네 병원이 그 평상시 건수를 유지해가지고 치매 조기 검진 그 방어선 역할을 충분히 했고 그 좋은 선례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좀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다.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전국에 소아과가 의원이 이렇게 굉장히 폐업을 많이 했다고 전해 듣고 있거든요.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전혀 이렇게 다른 그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의원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병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양시 이 치매 안심센터 동네 의원과 협력하는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것과 관련해서 행안부에 내부장 알림이라는 그런 웹페이지가 있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좋은 정책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이게 광역에만 돼 있고요. 그래서 좀 기초자치단체도 이쪽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조정실장님께서 그걸 좀 잘 모아주시면 좋겠다는
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네.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게 서로 이제 잘하는 데서 배워야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고양시 케이스라든지 또 이 행안부 쪽에 또 이 광역만 하지 말고 기초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